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도 씹고 뜯는 윤석열의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사 석 달 만에 이름 올린 윤석열, 검찰권 개혁했다라는 제목의 아시아경제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윤석열이 석 달 만에 대검찰청 역대 청장으로 정식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검은 총장이 임기 종료 혹은 사퇴 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면 신임 청장 취임을 전후로 주요 업적을 정리해 공개해 왔습니다. 윤석열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실현을 위해 검찰권 행사 방식을 개혁했다는 평가로 검찰사에 기록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윤석열 사퇴 석 달여 만인 전날 오후 윤석열 청장 임기 20개월간의 주요 업적을 정리해 공개했습니다. 검찰 안팎의 평가를 취합한 것으로 구체적인 과오까지는 담아내지 않았지만 검찰사로 영원히 남게 돼 대선 행보에 나선 윤석열로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석열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실현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한 청장으로 언급됐습니다. 수사 관행과 내부 문화 전반에 걸쳐 국민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혁을 추진했다는 평가도 붙었습니다. 세계 검찰청 외에 특별수사부를 폐지하는 등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한 것도 담겼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청장 취임 뒤인 2019년 검찰의 대표적인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꿨습니다. 특히 서울, 대구, 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습니다. 대공, 선거, 노동사건을 담당하던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명칭을 바꾼 것도 이때입니다.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심야, 장시간 조사 엄격 제한도 윤석열의 업적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비공개 피의자 소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9년 12월 법무부가 만든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의 후속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개 소환과 검찰청 포토라인 폐지의 첫 수혜자가 모두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수사와 공보의 엄격한 분리를 지시한 것도 윤석열입니다. 2019년 10월 대검은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전문 공보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대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 취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수사 담당자가 맡고 있던 공보 업무를 별도의 전문 공보관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사전 면담한 뒤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지침도 언급됐습니다. 모두 인권 강화와 연계된 것으로 신뢰관계인 동사 확대, 출국 금지 관련 조치 사전 점검 강화, 압수수색 관행 개선, 직접 수사 시 영상 녹화를 의무화 등 수사 절차상 인권 강화 방안을 시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관련 범죄와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시대적 상황도 일부 담겼습니다. 다만 앞선 역대 청장들과 같이 임기 내 논란이 됐던 사안들은 빠졌습니다. 윤석열의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 및 직무배제 명령을 받은 검찰청장으로 지금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태 이후에도 가족 관련 의혹으로 연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반응도 시작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퇴임 청장에 대한 예우 차원의 검찰사로 윤석열에 대한 시대적 정치적 평가는 결국 국민들이 내릴 것이라며 다만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업적인 만큼 좀 더 객관적인 평가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인권보장 정말 착실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모와 와이프의 인권보장, 나경원의 인권보장, 행동대장 한동훈의 인권보장 등등 이들의 인권보장에는 정말 열심히도 하셨습니다. 대선은 무슨 대선입니까? 작년에 대전고검 방문한 자리에서 하신 말씀처럼 강아지 3마리나 보시면서 공정이란 단어 곱씹으면서 반성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최측근 왈, 윤석열 장모 조국 10배 이상으로 싹싹 수사 당했다라는 제목의 뉴시스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윤석열 측은 3일 여권의 윤석열 장모 의혹에 대한 공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0배 이상으로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의 한 측근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몇 년이 지나고 끝난 상황인데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이 고발해서 이성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하는 것에 10배 이상으로 싹싹 뒤지고 기소까지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러면서 윤석열 장모 수사를 거듭 주장하는 여권 인사들에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집중적인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의 측근은 민주당 사람들, 특히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 하면서 윤석열의 장모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다면서 이미 조국 전 장관의 10배 이상으로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검찰이 구형도 3년인가 하지 않았나 라며 어쨌건 저희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기소지만 곧 재판 판결이 나오지 않겠나, 나오면 기다리면 되지, 정세균 전 총리는 조사도 안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거듭 각을 세웠습니다. 이는 앞서 정세균 전 총리가 지난달 31일 윤석열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 먼저 가족과 관련된 부인 비리 의혹과 장모의 사기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며 드러난 범죄 의혹과 정황이 너무 크고 구체적이다,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의혹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밝혀라 라고 촉구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의 측근은 이미 조사도 다 하고 기소도 검찰이 다 했는데 뭐가 더 있나라며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민주당은 무죄가 나오면 판사가 정치판사라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세균 전 총리의 발언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조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얼마나 샅샅이 뒤지고 있나, 검사들이 도저히 없다고 하니 나머지를 전부 경찰로 내려보내 또 조사받았다, 진짜 말도 안 되게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한 것을 의식한 듯한 반박도 제기됐습니다. 윤석열의 측근은 조국 전 장관 어머니는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의혹이 있는데 조사 한번 안 하지 않았나 라며 윤석열의 장모는 조사를 열심히 받고 1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세균 전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알면서 그런다 하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의 최측근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냥 눈 가리고 귀 닫고 사시는 것 같은데, 장모 최 씨는 해당 요양병원 공동 이사장으로 있었고 동업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작성했다는 책임 면제 각서는 도리어 장모 최 씨가 책임자였음을 증명하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최 장모가 검사 사위를 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뭘 좀 제대로 알아보시고 입으로 배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호화무치 안면물수 아나무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장모가 700번 이상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이야기인데 구구단부터 다시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석열 장모 10원 한 장 발언은 식사자리 발언 와전된 것이라는 제목의 머니투데이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윤석열의 최측근 인사 A씨가 3일 윤석열은 통합 야권과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 국민의힘 주자와 함께 국민경선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2번 등번호를 달려면 적절한 프로세스를 밟아서 당에 들어가야 그 당도 국민이 더 신뢰하고 같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최측근 A씨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정치행보계획과 관련된 윤석열의 뜻을 이같이 전했습니다. 조만간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윤석열의 최측근 A씨는 아직까지 윤석열에게 정무적인 조언을 해주는 분들은 대부분 제3지대에 머물라고 많이 한다면서도 어차피 야권 통합을 하고 2번 백넘버 달아야 하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2번을 달려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함께 변화시키고 같이 가야 맞지, 저 당에 들어가면 지지율 떨어지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활용하는 건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윤석열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준석 바람에 올라타거나 초조해져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는 것도 백넘버 2번을 달려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려고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최측근 A씨는 특히 윤석열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로 간다, 여기까지 온 것도 국민들에게 불려 나온 거지 대통령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병 걸려 나온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다며 국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바대로 갈 뿐이지 유불리 따지거나 정치 공학적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최측근 A씨는 윤석열이 이준석 후보가 인기를 얻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불리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초조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것도 윤 의원 책도 읽었으니 한번 보자고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준석 후보가 뜨기 상당히 이전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히려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정치인들 만나고 그런 건 좋지 않다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피해왔다며 윤석열은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에 영향을 미칠 생각이 없다, 객관적으로 봐도 누가 되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자신의 장모와 관련해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는 윤석열의 발언 취지와 다르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현재 윤석열의 장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윤석열의 해당 사건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거꾸로 거액의 피해를 당했는데 그걸 보전받으려고 하다 일어난 일로 사건 관련인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일이 없다고 말했는데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과 정진석 의원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이고 부모님들도 잘 안다며 정진석 의원이 사건을 잘 모르길래 얘기가 나왔을 뿐이고 친구랑 식사 자리에서 한 사인 간의 대화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의 만남은 강릉을 방문했을 때 자연스레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윤석열이 외할머니 선영에 방문하려고 강릉에 간 것이라며 강릉에 가면서 권성동 의원에게 이야기 안 하면 섭섭해한다며 연락을 해 식사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참 좋겠습니다. 여론이 안 좋아지면 포장해서 그 주둥이를 대신해주는 언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모의 국민 혈세 22억 9,400만 원 불법 편취는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에 부합합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